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잖아요.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전 남편 있는 몸이에요. 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더 끌어안았고 저의 몸을 간신히 가린 샤워 타올은 거의 벗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도 아직 서류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곧 이혼할 겁니다. 사실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이 순간 내 몸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도 알고 있겠지요. 서로가 주고받은 신호를 이미 오래전부터 느껴왔다는 걸. 거짓말은 이제 안 통해요. 이렇게 온몸이 원하고 있잖아요.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새벽까지 격렬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6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김정혜 49.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난 뒤부터 그녀의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식탁은 늘 비어 있었고 정성껏 지은 따뜻한 밥은 식기 전에 이미 쓸쓸해졌다. 남편은 회사의 일정과 자리, 그리고 다음 승진을 위해 주말까지 비워가는 삶을 택했다. 나는 늘 집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밤마다 등받이에 기댄 어깨가 작게 떨릴 때면 이 집의 공기가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오래된 단지의 엘리베이터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옆집 어르신의 아들, 예전에 몇 번 스치듯 보았던 그 남자였다. 세월이 흘렀어도 선한 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의 미소는 오래 고인 물결처럼 잔잔하게 흔들렸다. 오랜만이네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당분간 부모님과 지낼 거라 말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난 뒤에도 정혜의 심장에는 오래 입고 있던 감정의 옷깃이 조용히 들추어졌다. 같은 단지에 또래의 남자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설레고 낯설었다. 장을 보고 오르막을 오르던 날, 무거운 봉지가 기울며 과일과 달걀, 사소한 생활이 길바닥에 흩어졌다. 그녀는 허둥지둥 손을 내밀었고 그가 말없이 허리를 숙였다. 깨진 껍질, 굴러가는 채소,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차례로 봉지에 담아 올려주는 손길. 그 다정함 앞에서 정혜의 볼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치실 뻔했어요. 조심하세요.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가슴은 오래 잊었던 두근거림으로 조심스럽게 속도를 올렸다. 그 후로 그녀는 사소한 순간마다 그를 의식했다. 분비는 엘리베이터에서 모서리에 몰렸을 때 그는 자신을 살짝 앞으로 내세워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녀의 몸을 가려주었다. 어깨와 가슴께가 스치듯 포개지는 찰나 정혜는 오래된 심장 소리처럼 뜨거운 숨을 들었다 놓았다. 그건 위험했고 동시에 살아있음을 확인시키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정신 차려, 넌 유부녀야. 하지만 고독은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를 키웠고 어둠은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만들었다. 그 낯설 밑에 가시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 앞에는 그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혜의 외로운 집안 공기는 아주 천천히 다른 온도로 바뀌기 시작했다. 정혜의 일상은 다시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낯설게 피어난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채소나 깨진 달걀보다도 그날 길바닥에 드러난 속옷 봉지가 그녀의 기억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끄러움 뒤에 따라온 것은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목격했음에도 그 남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든 걸 담아 올려주었으니까요. 남자는 우리의 개개슴이란 대개슴이라. 그 순간 정혜는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운 그녀는 오래전 연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두근거림, 작은 손길 하나에도 온 세상이 뒤집히던 감각.
지금은 중년이 되어 마음도 몸도 굳어졌다고 믿어왔지만 실은 그 두근거림이 단지 깊숙이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의 웃는 얼굴, 무심한 듯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다시 그와 마주쳤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사람들, 틈에서 정혜는 모서리에 몰려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앞으로 내밀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와 가방이 그녀에게 닿지 않게 막아주었습니다. 가슴께가 스치듯 닿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의 심장 소리와 뜨거운 숨결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혜는 오래 잊었던 온기를 전신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위험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동시에 그 아슬아슬한 감각을 더 오래 붙잡고 싶다는 욕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낯설고 고독은 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옆집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리병에 담긴 장아찌가 들려 있었고 어머니가 담그셨는데 나눠드리라고 하셨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시선은 그의 얼굴보다도 자신이 아직 샤워 타올에 겨우 몸을 가린 채 서 있다는 사실에 더 흔들렸습니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두려움 사이로 알 수 없는 설렘이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얼떨결에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옷을 갈아입고 차분히 응대했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감은 채 느슨하게 묶인 샤워 타올로만 몸을 가린 모습이 오히려 더 솔직한 자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서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심장은 가볍게 떨렸습니다. 작은 유리병을 건네며 미소 짓던 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정혜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향긋한 원두향이 피어올랐지만 정혜의 귀에는 오히려 자신의 심장 소리가 더 크게 울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그의 팔이 슬그머니 정혜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순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가 곧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귓가에 낮게 울리는 그의 속삭임이 흘러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잖아요. 정혜는 숨이 막히듯 한동안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희 속에서 간신히 저항했지만 오랫동안 갈급했던 마음이 이미 대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하지만 저 남편 있는 몸이에요. 그 말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그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느슨하게 매달린 샤워 타올이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눈을 꼭 감았지만 이미 손끝은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신호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듯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커피 향 가득한 부엌 한켠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입술은 조심스레 맞닿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두려운 감각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정혜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나 오래 눌러왔던 갈망은 그 모든 다짐을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은 순간 정혜의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체온, 설레는 전율, 그리고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본능처럼 그의 어깨를 밀쳐내려 했지만 동시에 그 손끝에 더 매달리고 싶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두 마음이 부딪히는 사이 정혜는 결국 그의 품 안에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가 끝나자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열망이 뒤섞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너무 오래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아내이자 엄마로만 살아왔던 시간, 그 틈새에 감춰져 있던 공허와 갈망이 이제서야 드러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그의 심장 소리와 숨결이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유부녀야. 이러면 안 돼.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그와의 순간을 반복해서 불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신호가 생겼습니다. 낮 시간 조용한 정적이 흐르는 어느 오후가 되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 같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정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만의 비밀스러운 암호라는 것을요. 창문에는 커튼이 내려졌고 집안은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문이 열리면 그녀는 곧바로 그의 품에 안겨 입술을 맞추었고 작은 부엌과 거실은 둘만의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만남 속에서 두려움과 위태로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오랜 세월 잊고 지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과 갈망이 얽힌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외로운 삶에 다시금 색을 입혀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처럼 정혜는 초인종 소리가 울리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범한 주부의 얼굴로 지내다가도 커튼을 내린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로운 여인에서 다시금 사랑받고 싶은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정혜를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부엌 한켠에 남아있는 커피향, 거실 창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은 말보다 눈빛과 손길로 더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웃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조차 위로가 되었고, 정혜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정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공허한 나날을 버텨왔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던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마음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 빈틈을 채우는 듯한 따뜻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끝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스치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난 얼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눈가와 입술,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예전보다 훨씬 또렷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여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 말은 다짐 같기도 위로 같기도 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혜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 외로움과 따뜻함이 교차하는 이 모순된 순간이야말로 그녀의 삶을 가장 진하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정혜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주말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골프 모임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가슴 한켠에서 묘한 기대가 차올랐습니다. 이번 주말 나는 그를 만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도 결국 현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숨은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문이 열리며 나타난 그의 놀란 표정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주말인데요. 낮게 울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부모님의 기척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정혜는 제정신이 번쩍 들며 내가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그녀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긴장된 공기를 가른 그 한마디는 정혜의 발걸음을 다시 묶어 두었습니다. 방 앞문이 닫히는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은 가까워졌고 정혜의 온몸은 떨려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그녀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릴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금지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그 위험한 긴장감이 정혜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20대 시절 연애하던 때에도 느껴보지 못한 아찔한 감각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정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내맡기며 속삭였습니다. 민구 씨, 나 지금 이 순간만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마다 정혜는 젊음을 되찾은 듯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삶이 다시 뜨겁게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녀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가라앉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곧 전처와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진이가 학교에서 또 힘들어했대. 내가 직접 만나서 잘 달래볼게. 그 말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정혜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몸을 감싸던 뜨거움이 단숨에 현실로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열정과 갈망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처, 아이, 그리고 그가 떠나야 할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집착이 더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자 정혜는 초조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지 않는 낮은 유난이 길게 느껴졌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눈치, 아이 문제, 복잡한 상황, 그가 말하는 이유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나는요? 내 자리는 어디예요? 정혜는 그를 마주한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술로 눈물의 자국을 덮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엉킨 순간 정혜는 다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말 대신 서로의 숨결과 체온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끝내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과 열정 사이에서
정혜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라앉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몸을 일으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곧 전처와 아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하진이가 학교에서 또 힘들어했대. 내가 직접 만나서 잘 달래볼게. 그 말이 귓가를 스치는 순간 정혜의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몸을 감싸던 뜨거움이 단숨에 현실로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와 같은 열정과 갈망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처, 아이, 그리고 그가 떠나야 할 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집착이 더 강하게 솟아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의 발걸음이 집으로 향하지 않자 정혜는 초조해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지 않는 낮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먼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눈치, 아이 문제, 복잡한 상황. 그가 말하는 이유들은 모두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나는요? 내 자리는 어디예요? 정혜는 그를 마주한 자리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입술로 눈물의 자국을 덮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뒤엉킨 순간 정혜는 다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말 대신 서로의 숨결과 체온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두 사람. 그것은 위로였고 동시에 또 다른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끝내 어디로 흘러갈지. 불안과 열정 사이에서 정혜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만남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커튼을 내리고 세상과 단절된 듯 시간을 보냈지만 정혜의 마음은 더 이상 단순한 설렘으로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밖에서 걷고 싶었고, 식당에서 밥을 나누고 싶었고, 극장에서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서 들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둘 다 다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정혜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있는 관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뭐예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난 이제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요. 눈물이 쏟아지자 그는 당황스러운 듯 다가와 입술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갈망이 뒤섞인 입맞춤이었고 두 사람은 거칠게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흩날렸고 숨결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삐빅하는 전자음이 들려왔습니다. 정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고 그는 순식간에 눈을 크게 뜨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정혜는 급히 옷장을 열어 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속옷만 걸친 채 숨을 죽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내 집에 내가 못 오냐. 근처에 행사 있어서 왔다가 피곤해서 쉬다 가려고. 무심한 말투였지만 정혜의 심장은 미친 듯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로 향하는 순간 옷장 속에 그가 조심스레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정혜는 입술을 깨물며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팬티 차림 그대로 허겁지겁 몸을 구겨넣고 발소리를 죽인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정혜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 누워 잠들었지만 그녀는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 속에서 숨죽이던 그의 눈빛, 팬티 차림으로 뛰쳐나가던 뒷모습이 계속 눈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평일 점심마다 들리던 초인종 소리도 사라졌고 휴대폰에도 단 한 통의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복도에서 몇 번이나 서성였지만 그를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옆집 노부부만 간간히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진간 간간이르니라.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견디다 못해 정혜는 결국 옆집 어르신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분 모두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다시 본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부부 싸움 끝에 잠시 집을 나온 거였거든요. 바람이 났다가 들통이 나서 갈 데가 없으니 여기 와 있었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혜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가슴 속에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분은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으면서도 밖에서 또 여자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본가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느꼈던 뜨거움, 매일같이 설레며 기다렸던 시간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그 순간들이 사실은 단지 외로움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은 정혜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쓰라린 허무가 차올랐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의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그녀는 다시 여자라는 감정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 아내이자 엄마라는 이름 뒤에 묻혀있던 자신이 여전히 사랑을 느끼고 숨쉬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는 없다고.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숨어 사는 대신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녀는 이혼 서류를 꺼내어 차분히 작성했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남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로서 살겠다. 이 길 끝에는 분명 더 나은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손에 든 정혜는 오랫동안 머물던 집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추억이 벽과 창문 사이에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롯이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혜는 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뒷모습, 아이들을 위해 쉼없이 달리던 나날, 그리고 옆집 남자와의 위험하고도 뜨거운 순간들까지 그 모든 것이 얽혀 마음을 복잡하게 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조금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로 떠난다는 건 단지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혜에게 그것은 무겁게 얽혀있던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상징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외로움마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찾아올 따뜻한 인연을 이번에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버스가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잘 가. 이제 너답게 살아도 돼. 정혜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의 첫 페이지가 천천히 열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